구화 성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지혁이 다림을 향해 복수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잔인한 복수가 아닌데요. 그동안 자신을 너무 애태우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죠. 구화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사무실에서 심각한 표정을 한 채 책상에 앉아있는 지혁을 향해 다림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먼저 약혼식 이야기를 꺼내죠. 팀장님, 약혼식 연기된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다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었죠. 그리고는 서둘러 준비해온 초대장 정리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초대장 리스트 다시 정리해봤는데요. 한 번만 봐주실래요? 하지만 지혁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힐끗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 툭 내뱉죠.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니까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라며 다시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너무 차가운 말투에 다림은 잠시 얼어붙었죠. 다림은 별로인가요?라며 조심스럽게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냉정했는데요. 별로인 정도가 아니라 말의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저 일처리 지적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지혁의 진짜 속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부녀라고 거짓말을 하며 연기한 사람이 다림인데요. 그 사람이 건네는 말과 미소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였죠. 그렇게 지혁은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지시합니다. 다림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해서 서류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작업을 반복하죠. 밤이 깊어갈수록 다림의 눈 밑에는 점점 다크서클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달라진 지혁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왜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지혁이 그냥 괴팍한 팀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혁은 제주도에서 다림과 처음 만났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지 못했는데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다림을 찾기 위해 몇 개의 단서를 붙잡고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겨우 잊어보려고 마음먹을 때였는데요. 내추럴베베 마더TF팀에 유부녀라는 설정을 달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고다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혁의 시간은 그야말로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는데요. 퇴사를 요구해보기도 했지만 다림의 형편상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설령 퇴사를 한다 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 지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림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혁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면 심장이 요동치고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팀장과 팀원 사이의 경계선은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지워져 버린 상태였죠. 게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채비 때문에 조폭들에게 끌려가는 장면까지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에는 지혁이 진짜 히어로처럼 등장해서 다림을 구해냈죠.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채비까지 자신의 블랙카드로 말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혁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죠. 부인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급기야 납치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김선우는 너무도 태평해 보였다는 사실이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그 옆에서 지켜주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지혁 눈에는 그 모습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림의 남편으로 알고 있던 선우가 하영과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믿게 되었는데요. 지혁 입장에서는 다림이 더더욱 안쓰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다림은 가정과 엄마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는 사람이었는데요. 반면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런 다림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지혁은 매 순간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며 버티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입맞춤을 하고 싶어도 품에 안고 싶어도 그녀가 유부녀라고 믿고 있기에 매번 선을 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텨온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공 회장이었는데요. 그런 공창호와는 절대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김인혜가 이렇게까지 병들어버린 이유도 남편의 불륜 때문이었죠. 밖에서 낳은 자식을 집안에 데려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함께 살려 했던 공 회장의 행태는 인혜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마음껏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가슴속에만 쌓다 보니 결국 마음이 병들어 버렸죠. 지혁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8화에서 지혁이 다림을 마음에서 정리하기 위해 약혼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 길만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공 회장과의 약속에서 회사에서 자리 잡고 하영과 결혼하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조건도 있었는데요. 지혁이 진짜로 정리하고 싶었던 건 회사도 계약도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마음을 접지 못했던 지혁은 약혼식 전날 조용히 다림의 집 근처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보게 된 건 선우와 다림 그리고 준이가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지혁은 깨달았죠. 다림이 있어야 할 곳은 내 옆이 아니라 이 사람들 옆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쓸쓸함이 소리 없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다림과의 인연을 가슴속에서 보내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죠. 그리고 드디어 약혼식 날 그곳에서 지혁은 인생을 뒤흔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약혼식이 진행되는 같은 건물에서 선우와 다림도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해 있었는데요. 너무도 예쁘게 차려입은 다림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멀리서 다림을 본 준이가 환하게 외치죠. 고모. 그 한마디에 지혁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고모. 입으로 되뇌이면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폭발하듯 스쳐 지나갔죠. 선우와 하영이 손을 잡고 키스를 나누던 장면, 하영이 그런 사이 아니라며 변명하던 말들 이제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우와 하영은 지혁이 생각하던 그런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하영이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건 선우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림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그날 선우가 곁에 없었던 이유도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진실을 깨닫는 순간 지혁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겠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상황이 됐는데 나는 지금 약혼식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림이 미혼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지금 자신이 하려는 약혼이 얼마나 무의미한 선택인지 더 분명해지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 김인혜가 지혁 곁으로 다가옵니다. 지혁아, 엄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불행하게 사는 건 정말 보기 싫다고 강조하죠. 지금 저 약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돌릴 수 없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너가 엄마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엄마는 평생 너한테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혁은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라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 말 속에서 인혜는 후회라는 단어를 읽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걸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약혼식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에 김인혜가 식장에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식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약혼식은 그대로 중단되죠. 김인혜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지고 놀란 지혁은 곁을 지키며 함께 탑승합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도 큰 이상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지혁의 약혼을 막기 위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혜가 감행한 작은 연기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다림은 미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후 지혁은 다림의 동네 슈퍼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다림 이야기를 꺼냅니다. 슈퍼 주인은 그동안 다림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데요. 그 말을 통해 지혁은 다림이 유부녀로 위장까지 하며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도 생존을 위한 돈 때문이었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엄마 병원비에 동생이 친 사고로 인한 빚으로 사채업자의 압박까지 혼자서 오롯이 견뎌야 했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회사에서는 밝게 웃으며 버티고 서 있었던 다림을 떠올리니 지혁의 마음은 더 아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엄마를 지켜온 것처럼 이제는 고다림도 내가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마음을 당장 드러내지는 않기로 하죠. 일단 눈앞의 약혼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다음날 하영이 사무실로 찾아와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다림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하영에게 솔직하게 밝힙니다. 놀란 하영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죠. 창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림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이 두 사람을 보며 그저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이후 하영은 선우에게도 이 사실을 전합니다. 지혁 오빠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우는 놀라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또다시 다림이었습니다. 다림이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걱정되었는데요. 선우는 결국 이 모든 사실을 다림에게도 알리게 되죠. 모든 비밀이 들통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다림은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혁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밤 우산을 들고 조용히 지혁의 집 앞으로 향하죠. 쏟아지는 빗 속에 서 있는 다림을 향해 지혁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 순간 지혁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림이 어떤 말을 할지, 무슨 표정으로 사과를 할지, 어떤 눈빛으로 자신의 앞에 설지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다림이 입을 열기도 전에 지혁은 먼저 다가가 자신의 입술로 다림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제주도에서의 강렬하고도 진한 첫 키스를 빗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키스 사이 지혁은 고백합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하죠. 지혁은 고다림 씨 사랑합니다라며 정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긴 시간 끝에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정확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비로 인해 젖은 옷을 입은 채 두 사람은 함께 지혁의 집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지혁의 셔츠를 입고 있는 다림의 모습을 보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지혁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요라는 약속과 함께 진한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혁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다림을 말리죠. 어차피 마더 TF팀은 6개월짜리 팀이니 그때까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팀장과 팀원으로 지내줘라고 말합니다. 대신 회사 밖에서는 연인으로 지내자고 말합니다. 이제 정말 두 사람 앞에는 꽃길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많은 회차가 남아있는 만큼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중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공지애겠죠. 내추럴 베베를 손에 넣기 위해 지혁의 약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공지의 입장에서 사내 연애, 그것도 비밀 연애는 언제든지 폭발시킬 수 있는 지뢰와도 같은 소재일 텐데요. 만약 다림과 지혁의 관계가 공지애에게 포착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는 감정의 전쟁이 또 한 번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